오늘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위믹스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를 둘러싸고 닥사와 위믹스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쪽은 상장 폐지 결정이 정당하다, 다른 한쪽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며 싸우고 있습니다. 코인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벨 최명용, 노윤주입니다.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대 거래소 중에 4개 원화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5개 원화 거래소 중에서 업비트는 유일하게 위믹스를 상장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4개 거래소에서 2025년 5월 2일자로 위믹스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2022년 말에 이은 두 번째 상장 폐지입니다. 상장 폐지도 그렇게 드문 일인데 상장 폐지를 했다가 재상장을 했다가 다시 상폐가 되는 일은 되게 드문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역사상 상장 폐지된 코인이 다시 상장되고 또 다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사례는 위믹스가 유일합니다. 약간 희한한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발단과 개요를 좀 알아볼까요? 네, 우선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언급드린 바 있는데요. 올해 2월 28일 위메이드의 자체 가상자산 서비스인 플레이브릿지가 해킹을 당해서 위믹스 865만 개가 탈취당한 게 상폐의 주요 원인입니다. 원화 환산액은 87억 5천만 원 상당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안 닥사는 3월 4일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두 차례 유의 종목 지정 연장 끝에 5월 2일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상장 폐지 공지가 나간 후에 거래소들은 투자자에게 적리매매 기간을 약 한 달 부여합니다. 이에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를 내놓고 있습니까? 네, 위메이드는 해킹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그 이후 대처 방안을 충분히 내놨다는 입장입니다.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킹 피해 복구 작업도 지속한다는 대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특히 시장에 이미 해킹당한 위믹스가 풀린 것으로 파악되자 지난달 21일 100억 원 규모의 1차 시장 바이백을 완료했고요. 아직 2천만 개 규모 2차 바이백도 남아있습니다. 풀린 물량이 87억 원어치였으니 100억 원어치를 바이백을 하면 그 물량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바이백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바이백 과정에서 가격은 어땠을까요? 네, 바이백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해킹 이후 상폐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 위믹스 가격이 상당 부분 회복됐습니다. 해킹 발생일인 2월 28일에는 위믹스 최고가가 1,027원이었는데요. 유의 종목 지정 이후에는 647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회복세를 연출하면서 3월 15일 1,000원을 다시 돌파했고 4월 30일에는 1,398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폐 공지 이후에는 매도세가 몰리고 가격이 급락하면서 현재는 48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이고 과거의 가격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바이백 과정에서 코인 가격이 한번 오르긴 올랐으니까 투자자 피해는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해킹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왜 해킹이 발생했을까요? 위메이드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해킹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보안에 어떤 소홀했던 점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위믹스 메인넷,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 자체가 해킹을 당해서 해커가 멋대로 위믹스의 모든 자금을 이동시킨 건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인 브릿지가 공격을 당한 건데요. 블록체인은 기술 특성상 같은 표준을 사용하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면 네트워크상 교환이 어렵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게임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게임에 추가로 돈을 쓰고 싶은데 게임 내에 지갑으로 비트코인은 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좀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되산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달라도 현금을 송금할 수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좀 불편할 것 같네요. 네, 해외 송금할 때 통장이 개설된 지점도 알아야 되고 송달까지 며칠이 걸리는 것에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업계도 이 고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한 게 이번에 문제가 된 브릿지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브릿지에 맡기면
같은 가치의 이더리움 혹은 다른 메인넷에서 발행된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더리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위메이드에서만 이런 브릿지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브릿지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 있는 네. 환전 중개상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비슷합니다. 고객이 맡긴 돈을 볼트라고 부르는 금고에 저장하는데요. 이 금고가 해커들의 타겟이 됩니다. 많은 돈이 들어있으니까 탐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브릿지 해킹 사고는 위메이드뿐 아니라 다른 브릿지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는 작년 1월에 발생한 오지스의 오르빗 브릿지 해킹이 규모가 약 1,000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위믹스 본체는 해킹당한 것은 아니고 그 환전상 일부가 해킹을 당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위메이드 측에서는 어떤 논리로 이런 상패를 막겠다고 하는 것인지 뭐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위메이드는 재상패를 막고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요. 법률 대리인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습니다. 위메이드는 닥사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따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닥사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이냐 아니면 닥사 소속 회원사들이 개별 협의로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이냐 설명이 혼재돼서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서 결국 상장 폐지 결정의 행위 자체가 불분명하고 상장 폐지에 정당성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위메이드는 닥사는 소명 과정에서 공식 대면 기회를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회의 1회, 나머지는 이메일로만 소통이 오갔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임에도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건 공정한 심사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라는 게 위메이드 측 입장입니다. 닥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닥사 측도 뭐 로펌을 선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우선 닥사가 직접 대응은 하지 않고요. 각 거래소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대형 로펌 2곳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대 로펌 중에서 위메이드가 선임한 김앤장과 세종을 제외한 2곳이라는데요. 광장, 태평양, 율촌 3곳 중에 2곳으로 좁혀지죠. 결국 로펌들만 돈 벌 것 같습니다. 행사의 기로에 서서 강력히 항의하는 위메이드와 달리 거래소들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대외적으로 위믹스 상패에 대한 입장을 내비치는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장 폐지를 결정한 주체가 거래소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취재원에 따르면 보안 대책부터 위메이드 측이 제공한 소명 자료를 모두 꼼꼼히 따져봤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각 거래소에서 인력들이 파견돼서 회의도 수차례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닥사라는 협의체의 성격은 사기업인 거래소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사적인 협의체이고 그 거래소와 위믹스의 관계도 사적인 계약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행위였을 텐데 계약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을 하며 계약을 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닥사 측의 입장인 것 같고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위메이드 쪽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래소, 닥사, 그리고 위메이드 세 측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우선 닥사는 닥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닥사에 소속돼 있는 각 회원사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위믹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계속 닥사를 대상으로 소명을 했고 닥사 차원에서 유의 종목 지정도 되고 상장 폐지도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각 개별 거래소와의 협의 결과냐. 그렇다면 상장 주체가 이제 와서 닥사에서 거래소로 바뀐다는 것은 상장 폐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여간 위믹스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떤 식이든 결론이 빨리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은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해킹으로 이렇게 상패가 결정된 코인들이 소송을 통해서 결과를 번복시킨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후에 소송을 건 프로젝트들은 많은데요. 그 상장 폐지 사유가 해킹이었을 때 이를 번복했던 사례는 전무합니다. 썸싱, 오지스의 오르빗 등 해킹을 당했던 코인은 모두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섣부른 결론이지만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늦어도 상장 폐지 예고일인 6월 2일 전에 나올 것 같고요. 이때까지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데이트 사항이 있다면 코인 사이트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